여러분, 지난 2008년 8월 19일은요,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재활용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요, 이른 새벽부터 집에 있었던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분리수거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벽 한 5시경 아파트의 한 주민분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고 아파트 5개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차로 걸어가는데, 아니,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 사이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물체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갔었던 그 주민분은요, 식겁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의 60대 여성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란 주민분은요, 바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있었던 경비원한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여자 시신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얼른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도 됐어요. 시신은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알몸 상태였던 데다가 얼굴은 폭행을 당해가지고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요. 심하게 얼굴도 부어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경악스러웠던 건 이 여성분의 성기에 막대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는요, 이 시신의 상처로 인해서 흘러나온 시뻘건 피로 흥건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 여성은 누구였던 걸까? 신원 조회 결과 피해 여성분은요, 발견된 아파트에서 50m 정도 떨어진 3층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셨던 당시 63세의 김씨라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이 김씨 여성분은요, 자식들 다 잘 키워가지고 출가시키고 남편분과 함께 3층에 살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이 김씨는요, 평소에 화려한 옷을 자주 입었었다고 하고요. 친구들과 자주 놀러도 다니면서 멋쟁이로 통했었다고 합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멋쟁이 아줌마였다. 그런 그녀가 왜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에서 이런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돼야 했던 건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사인은요, 경부 압박 질식사, 목졸림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범인이 김씨를 성폭행을 하려다가 이 김씨가 반항을 하니까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에 엽기적이게 성기에 막대기를 꽂아놓은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너무 엽기적이죠. 시신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주변에서 김씨의 옷이라든지 김씨의 소지품 같은 거, 그런 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요, 사건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근처 CCTV라든지 현장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20m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 화단에서 김씨의 화장품과 양산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현금 등이 들어있었던 김씨의 가방과 소지품이 태워진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태워진 흔적이. 그러니까 이 범인이 김씨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해서 이 김씨의 소지품을 인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씨 여성은요, 사건 전날인 8월 18일 오전경에 친구의 생일 축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천에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마친 이 김씨 여성분은요, 당일 저녁 수도권 전철 1호선인 부천역에서 혼자 전철을 타고 임항역이라는 곳에서 내리셨어요. 임항역. 그리고 그날 밤 10시 56분경 계양구 병방시장이라는 곳 주변에 한 빌라 앞에 CCTV에 이 김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요, 김씨 이외에 수상한 사람이 찍힌 것 또한 없었습니다. 김씨를 뒤따라오는 사람이 찍혔다던가, 뭔가 뒤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원래 이 김씨를 비롯한 이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요,
지하철을 타러 간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아파트 단지의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안 가고요, 아파트 안을 가로질러 가지고 자주 이동을 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파트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둘러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지고 가는 게 시간이 더 단축이 되니까. 이걸 근거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사건 당시 이 김 씨는요, 18일 오후 11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인 19일 오전 5시, 새벽 5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8일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 사이. 경찰은요, 동종 전과자, 그리고 솔직히 이런 정상적인 멘탈로는 절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마약 상습 투약자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거다. 그리고 아파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 당일 밤에 수상한 남성을 봤었습니다 라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어요. 증언. 사건 당일 해당 아파트를 지나고 있었던 한 목격자분이 18일 밤 11시 40분쯤에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은요,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까지 만들면서 이 4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누구였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가 해당 몽타주예요. 이 유력한 용의자의 키는 대략 167cm 정도. 왜소한 체격에 곱슬머리,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얼굴은 여드름 자국이 많이 있는 곰보 피부로 보였다고 하고요. 피부색은 좀 까무잡잡한 듯이 보였대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용의자는요, 겨자색 밝은 황갈색 비슷한 남방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요. 바지는 검정 바지 계통. 여기에다가 오래된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요, 계속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치면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추려냈습니다. 그 용의자는요, 40대의 중국 동포였어요. 하지만 이 남자, 자기가 진짜 진범이라고 해도 내가 진범이요 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요, 이 중국 동포가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는요, 범인의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이 남자의 지문이랑 대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의 형태가 불명확해가지고 감정 불가다라고 나온 거예요. 감정 불가.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뭐라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감정 불가라고 나온 거니까 범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였던 40대 중국 동포는요, 이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현재까지도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사는지 소재 파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 없이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 장기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인천의 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다시 살펴보고 있는 미제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거된 자료, 그리고 새로 개발된 수사기법을 도입해서 유전자 재감정 또한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제사건 형사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범인은 60대 김씨의 신체 일부를 크게 훼손했지만 성폭행을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증거조사 등을 통해서 몽타주의 인물, 유력한 40대 중국 동포 용의자가 범인이다 라는 증거만 확보가 되면 곧바로 인터폴에 통보해서 이 남성을 검거해 조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경찰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비록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인천 지역 12개 정도의 미제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이 범인을 붙잡을 확률이 가장 높은 미제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제 경찰분들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경찰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아 주신다면 늦더라도 오늘 사건 이외에 여러 미제 사건들이 꼭 다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저 역시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8년도에 벌어졌던 엽기적인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